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테슬라 뉴스들이 있어서 또 저만의 시각으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쇼츠를 그래도 음식점 리뷰였는데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종종 쇼츠로는 추석 특집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런 부분으로도 음식 리뷰로도 한번 또 올려볼까 합니다. 올리게 된 계기는 팁하고 텍스를 포함하지 않고 순두부를 이제 35불에 먹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에 근데 다 만족스러웠는데 놀라워서 여기서 이제 그런 물가적인 면도 체감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은 공유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메인으로 돌아오면 테슬라가 참 멋진 이미지를 공개했죠. 이제 1억 개의 셀을 4680 셀을 넘는 걸 생산하는 거를 또 이렇게 옵티머스 로봇이 딱 들고 있는 정말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이러니 이 회사를 어떻게 제가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명실상부 진짜 이제는 그렇다고 얘가 유아독존 유일하게 최고라는 게 아니라 이젠 최고 레벨의 배터리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테슬라는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파나소닉과 합작 공장을 돌리고 있고 그 합작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는 공장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단일 규모로요. 우리가 LG든 삼성이든 CATL이든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공장들은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다 해외에 있는 거고 분산되어 있고 그 규모는 다 이제 합친 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단일로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완전히 이제 100% 트래킹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 북미에서 파나소닉과 합작 공장은 거의 지금 40기가와트를 넘는 걸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2170은. 이미 그 공장을 정말 오랫동안 10년이 이제 넘어가죠. 같이 10년 이상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 팩은 온전히 테슬라가 디자인해서 다 만들고요. 셀을 이제 파나소닉에서 그 합작 공장에서 나와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자체 셀도 4680으로 이렇게 램프업을 무지막지하게 저 희망회로를 돌리면 이런 식이면은 연 20기가와트를 본다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40기가와트가 거의 단일 규모로 최고의 수준인데 북미에서 20기가와트 하면 이거 거의 미친 수준이죠. 그러니까 리미팅 팩터 이런 거를 다 이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요걸 근거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 트럭 몇 대분이니 충분하고 남는다는 등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세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세미에 들어갈 4680도 이제 남아 돈다.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배터리 회사라고 안 볼 수 있는지가 저는 근거가 이미 이제 차고 넘치는데 4680이라는 어드밴스드 원통형에서는 어드밴스 셀을 전 세계에서 현재 아마 제일 많이 만들걸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 팔지도 배터리 회사지만 또 전기차 회사이기도 하니까 자기 수요 감당하기도 바쁜데 여기는 엄청나게 차를 팔려고 하는 회사니까요. 이제 그게 테슬라의 무서운 점이고 가격 결정력을 결정하는 소비자도 제일 가까우면서 생산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저한테는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료적인 면에서 아마 음극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양극재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부 공급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 이건 테슬라가 닦아놓고 이쁘게 이렇게 공개라는 게 아니라서 그냥 다 추정일 뿐이지만 근데 야금야금 테슬라가 그런 파트도 내재화를 하고 있는 게 텍사스에서 리튬 리파이너리가 돌고 있고 이미 예상보다 더 빨리 도는다는 얘기를 제가 이미 예전에 뉴스를 했었고 점점 드라이 코팅이라든지 이렇게 하나하나 내재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다 해버리면은 진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금야금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만드는 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아쉬운 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오히려 지금같이 어중간하게 전기차가 생산하는 발전하는 것보다는 테슬라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그 파일을 골고루 배터리 회사까지 나눠 갖는, 모두가 해피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커져서 그런 그림이 더 이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좀 더 잘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자동차 회사, 배터리 회사 간의 협조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는 테슬라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근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 스탠스는 바뀌지 않는 게, 더 많이 생산하거나 적게 생산하는 거나,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솔직히 틀렸죠. 테슬라가 좀 더 빨리 양산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건 늦었지만,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것에 대한 예측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테슬라의 목표는 배터리 가격의 안정화와 대량 생산이지, 뭐 그걸 자기가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협력사가 같이 해도 되는, 배터리 가격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면은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뛰어든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가격적인 우위나 이런 협상력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서 한 게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면은 무섭습니다. 무서워. 4680이라는, 다시 한번, 이 정도 속도로 지금 한 3개월 남짓해서 이 정도의 셀을 엄청나게 양산을 했는데, 이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 아까 다시 한번, 그럼 파트적인 면들, 재료적인 면에서도,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고는 하지만 한국 배터리 회사들도 여전히 중국에서 프리커서를 많이 받는데, 그러면은 중국이 여전히 그런 재료를 잘 대주지 않으면 좀 여전히 힘든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테슬라에 있어서 어떤 양극재나 이런 걸 공급받는다고 해서 마치 그게 바틀렉이냐, 그게 이제 목줄을 쥐고 있는 양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테슬라는 배터리 가격이 안정화지. 근데 좋게 얘기해서 안정화지, 배터리 회사들이 엄청나니까 수익성에, 테슬라한테 공급하는 게 수익성을 개선, 판로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수익성 개선엔 도움이 되지만, 막대한 무슨 폭리를 취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정도 수준이면 배터리 회사이기도 한 거죠. 정말 양이 어마무시한 거고, 이런 배터리를 무기로 이제 세미 트럭도 충분히 도전할 만하게 됐고, 실제로 펩시가 운영하는 세미 트럭에 대해서, 테슬라 세미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이제 램프업을 해서 저 기가 네바다에서, 거기서 이제 2170 배터리를 현재 생산하고 있죠. 거기 옆에서 확장해서 세미 트럭도 연 5만 대, 아주 어마한 겁니다. 세미 트럭은 배터리 용량이 장난이 아니고요. 500kWh 되나요? 제일 큰 게. 뿐만 아니라 대당 가격도 엄청 크고, 미국 시장이 500,000,000 정도니까, 전체가, 여기서 그러니까 5만 대면은 무지막지하게 파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유럽 시장도 좀 고려한 업그레이드라든지, 여기가 더 문제거든요. 이제 친환경이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물론 지금 테슬라는 그렇게 급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미국부터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데 유럽도 이제 포석을 까는 그런 모습도 보여서, 이제는 모델 3, 그러니까 조그만한 세단, 그렇게 작진 않은데, 중소형, 중형 세단부터 상용차인 클래스 8 트럭까지 이제 어마무시한 라인업을 전동화로, 전기로 공급하는, 거기다가 에너지 스토리지까지,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수직 계열화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성장 속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틀렸지만 그래도 꾸준히 갈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됐다고 보여집니다. 팔 게 너무 많죠, 지금. 대단합니다. 예, 대단한 회사고, 제조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미국에서 이런 혁신까지, 아마 단순 노동은 이미 투여되고 있다니까, 일부 이런 것도 또 생산 혁신까지 이뤄내면은 참 할 수 있는 게 참 재미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참 운 좋게 팔로우하게 된 게, 저도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도 배터리를 잘 생산하는 회사로 인생 거듭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런 로보택시가 곧 이제 오는데요. 그 전에 이제 9월 말까지 FSD를 트랜스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 리퍼럴 코드를 써주시면 원래 500불이었는데 이게 1000불로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받는 거는 캐시는 아니고요. 일종의 이제 테슬라 몰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제 리퍼럴 코드를 쓰지 않으셔도 주변에 리퍼럴 코드를 써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늘었다, 혜택이 1000불로. 중요한 건. 근데 요맘때, 그러니까 항상 저도 지난 모델 X를 이제 요맘때 샀는데 한 9월이나 요 12월 말에 좀 딜이 좁은 게, 이게 엔드 오브 쿼럴 푸시랑 항상 연말로 가면 더 많이 팔려는 테슬라의 노력이 와서 요때 항상 좋은 딜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워낙에 이 회사는 시가로 팔다 보니까. 그리고 로보택시 행사에서 솔직히 저는 뭐 완전히 로보택시가, 글쎄요, 거기까지 되면 좋겠죠. 저도 바라긴 하는데, 현실적인 안목으로는 뭔가 그래도 소비자한테 더 발전된 모습과 안전화된 모습, 제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9월 달에 준다 그런지 9월 말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아직도 제 사이버 트럭과 모델 S가 하드웨어 12.5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빨리 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어떤 걸 해줄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AI부터 풀 라인업, 상용 클래스 A 트럭까지, 거기다 이제 배터리까지 거의 이제 자리가 잡아가는 느낌이라서 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가파르게 이게 셀들이 생산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또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산이라는 건 언제 꼬그라질지 모르니까요, 항상. 그런 건 좀 이제 잘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자, 마지막은 저런 이제 AI를 구현하려면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좋은 하드웨어가. 이거는 제가 좀 잘 맞췄죠. 아무래도 좀 전공과 더 밀접하다 보니까, 물론 틀릴 수도 있었는데, 이건 시점도 좀, 삼성이 TSMC를 따라가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TSMC로, 그러니까 구글이 원래 텐서 칩을 이제 삼성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GAA, 게이로라운드, 이것도 얘기를 했었죠. 3나노의 게이로라운드가 일드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 일드 문제로 다음 칩들은 이제 TSMC로 넘어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죠. 좁혀지는 게 아니라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첫 번째 몇 년 전에 내렸던 결론과 크게 다르진 않는 게, 시장 상황이 삼성을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죠. 인텔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파운드리를 할 만한 파트너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잘 좀 해서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서 좀 2030년까지는 그래도 좋은 소식을 기대를 하고요. 이거 처음 목표를 얘기해서 TSMC를 따라잡겠다고 할 때, 글쎄요, 제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참 슬픕니다. 여기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만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TSMC가 참 비인간적으로 테크니션부터 해서 엔지니어까지 갈아 넣는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진짜 미친 듯이, 그러니까 일하는 환경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엄청나게 그냥 푸시하고 대신 대우는 잘해주고, 그렇지만 미친 듯이, 그러니까 워라밸 따위는 없는 회사로 익히 알려져 있고, 저도 주변에 친한 대만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하다 진짜 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게 TSMC, 마지막에 가는 회사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걸 양산하고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건가? 모두 일하는 사람도 해피하고, 회사도 발전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엔지니어들 역량도 증가되면서 회사도 해피하게 만들기는 참 어려운 건가?
이렇게 제조업이라는 거는 반도체일지라도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일지라도 만드는 일이면은 그게 사람 목을 졸라가면서 만들어야 되는지 여튼 별로 TSMC에 대한 소문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참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팹을 만들 때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 회사 문화가 미국의 이식이 되겠냐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A16 바이오닉, 그러니까 아이폰 14 프로 맥스 제가 쓰고 있는 칩 한 4나노 공정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5나노를 개량한 공정이죠. 이게 드디어 애리조나 팹에서 생산이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애플의 칩이 지금 아이폰 15 프로가 아니라 15에 들어가는 칩이거든요. 그 칩이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역사적인 걸 또 TSMC가, 이것도 말이 많았던 게 미국에서 고용해가지고는 그 문화로는 양산이 안 되니까 이제 자꾸 대만에 있는 엔지니어라든지 테크니션들을 대만에서 자꾸 데려와서 애리조나 저 팹에 일하게 하니까 애리조나에 있는 이제 거기 주지사부터 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열이 난 거죠. 여기서 고용해서 여기 애들을 교육시키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본토에서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압박도 엄청 받았는데 결국 어찌어찌 해서 미국에서 드디어 애플이 이제 메이드 인 USA 칩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요. 얼마나 생산하는지 아직은 뭐 정확히 명확히 뭐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 스텝을 이제 밟았다. 야, 맨날 이런 칩들은 대만 아니면 한국 이런 데서,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가서 조립돼서 오는 게 아이폰의 특징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메인 저 AP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역사적인, 이래서 양산이 참 중요한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발표하는 거는 얼마든지, 사실 학계에서는 게이트어라운드는 정말 오래된 사골이거든요. 연구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건데 양산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양산을 잘해서 고객사를 끌어들이는 게 이 사업에서 중요한데, 먼저 기술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참 저런 TSMC의 좀 대단함이 좀 보입니다. 보이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런 기업 문화로 참 저렇게 해야 되나? 참 약간 좀 씁쓸한 면도, 좀 삼성이 빨리 더 혁신적인 모습으로 더 좋은 기업 문화로 좀 따라잡아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